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채널이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화론에 제동을 걸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건데 대통령과 주무장관 사이의 엇박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틸러슨이 북미 대화 채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시진핑을 만난 바로 다음이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어떤 창구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종의 면박을 준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이 면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서 활동할 때부터 보여줬던 그런 성격이랄까요? 그 예.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교수할 때 이제 트럼프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때 트럼프 회사 CEO로서 이런 아프렌티스라는 쇼도 하고 할 때 보면은 예. 항상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권한을 독점해야 되고 그 밑에 사람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예. 그 아프렌티스에서 이제 인기 있는 여자 부하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제 해고를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누가 보스냐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데 굉장히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스타일이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불확실성을 최고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나올지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어떤 딜을 해가지고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그 협상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 틸러슨 장관이 이제 중국 관리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말한 대로 북한과의 그런 세 가지 채널이 있다면 메시지를 전달했을 텐데 혹시라도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뭐 한쪽은 터프하게 얘기하고 한쪽은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 북한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 주목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북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예. 미국이 무엇을 약속했을 때 그것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니까. 국무장관은 예. A를 얘기하고 대통령 B를 얘기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A가 맞냐 B를 맞냐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외교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은 계속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이 엇갈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은 압박으로 가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런 걸로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아직 대화의 시점은 아니다 했는데 아까 그 보도에서 나왔지만 예.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동안 25년 동안 대화가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효과가 있겠는가. 예. 북한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 자체가 북한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아니죠. 네. 대화가 진전되는데 북한에서 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을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까지 대화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접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군사 옵션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비약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트럼프의 뭐 사업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너무 공개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을 면박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틸러슨 장관의 퇴임설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그 둘은 번번이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부딪힐까요? 소위 안보 엇박자 그리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 예. 드립니다. 근데 그 똑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다 할 수 있죠. 외교안보 특보와 국방장관이 예. 국회에서 뭐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고 문정인 특보와 예,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베를린 구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북 정책과 나중에 이제 북한이 화성 14호 실험을 하고 6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보 엇박자라든지 이런
정부 간의 그 정책 결정자들 간의 이런 의견 차례의 충돌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만의 현상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미국 그 리스크에 걱정을 한다면 미국도 한국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이 꼬이고 엮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 보죠? 예.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하기보다는 그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너무 다양한 면이 있고 예. 엄중한 안보 위기 여러 가지로 겹쳐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나 지났지만 대화도 했고 압박도 했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단신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결국 제재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트럼프와 같은 기조를 보이는 거죠. 예, 백악관의 성명이니까요.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최대 개입이기 때문에 예. 최대 개입이 효과를 보이려면은 최대 압박을 북한이 느껴야 되거든요. 예. 반대로 최대 압박에 대한 고통을 높이려면은 그 압박에서 벗어날 때 어떤 혜택이 분명히 북한에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같이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국방부가 얘기하는 메시지랑 예. 또 국무부가 얘기하는 메시지 또 백악관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다 다른 것이죠. 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이건 외교안보 사안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혼재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도 이제 상대의 입장을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북한이나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이게 좀 어떤 매듭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것이 굉장히 혼탁하고 혼재되어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첫걸음을 뛸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런 복잡한 상황 해결에 주도권을 쥐겠다. 이렇게 굳이 나설 필요가 없고 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제 우왕좌왕한다, 입장이 자꾸 바뀐다. 또 진보 정부니까 뭐 우왕좌왕이 아니라 저왕우왕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지도가 잘못됐는데 계속 지도를 보고 여행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행 경로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 대해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안보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협조하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아베 정부에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랑 굉장히 다른 입장이지만 이것을 어떤 우왕좌왕하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내일이죠. 4일 14 남북 공동선언 발표를 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제 남북 두 나라가 점점 더 지향점이 달라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이제 14 선언 10주년 기념 그런 행사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14 정상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됐다면 2017년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실무 책임자이셨고 남한 정부를 대표해서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현실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92년도 기본 합의서도 있고 제네바 합의도 있고 또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있고 2005년 육자회담 9.19 성명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 현실이 바뀌는 데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이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의 대북 정책을 이제는 구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난 출범 5개월 동안은 지난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예. 그런 진보 정권 특유의 어떤 대북 정책을 하고자 시도했다면 그것이 북한이 거절을 하였고 예. 계속되는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과 육자 핵 개발로 어떻게 보면 효력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대북 정책 지도를 이제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또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지만 북한은 하루밖에 안 쉰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쉴 때 북한에서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예, 또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고 또 18일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회가 있죠. 양회가 있는데 언제쯤 도발을 감행할지를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달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결정하는 면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핵 무기와 미국을 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완성한 다음에 예. 협상에 임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끼리의 어떤 그 군축 회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북한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넘을 때까지는 뭐 약간의 타이밍상의 유연성은 있겠으나 예. 계속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10일과 18일 사이에 15일 전후에서 미국 핵항모 레이건호를 포함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예. 네. 이게 되게 북한이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위적인 그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특히 이번에는 저번에 B-1B 랜서 그 한국 투사 경우와는 달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를 하는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뭐 시비를 걸거나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예.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